뭐냐면 시작합니다. 뭐요? 뭐요? 뭐야? 이렇게 잠깐 쓰려고 만든 거. 이번 주 주제는 국가기정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 계획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삼성은 지난 4월 28일 이건희 전 회장 상속세 납부 시한인 30일을 앞두고 이건희 회장의 소장품 23,000여 점, 소위 이건희 컬렉션을 기증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증품의 양도 양이지만 작품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눈이 희둥그레질 정도인데요. 고미술품 21,693건에는 국보 14건과 보물 46건이 포함되어 있고, 국내의 근현대 미술작품 중에는 한국의 유명 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고갱, 모네, 르누아르, 달리, 피사로, 샤갈, 미로, 피카소 왜 이렇게 많아? 거의 뭐 미술 교과서인데? 잘 그리는데?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건희한테 있는 작품이에요? 다 그렇대요. 인상주의. 이에 언론은 세기의 기증이다, 삼성의 통큰 기부다, 역사에 남을 모범이다 라는 식으로 보도를 일제히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능한 정신을 잘 살려서 국민들이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자며 별도의 전시실을 마련하거나 특별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평생 수집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기증해 주신 이건희 회장의 유족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현대판 용비어천가인데요. 이건희 컬렉션 기증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삼성에게 감사하며 기증품을 관람하고 즐기면 될 일일까요? 소위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뛰어든 지자체의 경쟁은 더욱 가관인데요. 전국 각지의 지자체장들은 이건희 컬렉션을 자신의 지역으로 모셔오기 위해 SNS를 통해 노골적인 언론 플레이를 서슴지 않았고, 여수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을 동원해 손편지 쓰기를 통해 유치 경쟁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삼성과 삼성가가 자신의 지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도 유치하기 그지없는데요. 대구광역시는 이건희 회장의 출생지이고 삼성의 전신인 삼성상의 창업지라는 점, 용산구는 이건희 회장 유족의 거주지라는 점, 수원시는 삼성전자 본사가 있고 이건희 회장의 묘소가 있다는 점, 경남의령은 이병철 회장의 출생지라는 점. 실합니까?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기증자와 기증품의 공적 가치에 대한 연구와 판단의 부재,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이는 미술관 건립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과정의 부재, 공공미술관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재벌 회장의 이름을 넣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문제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지난 7월 15일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다는 점에서 비록 소수이지만 우리 사회에 조그만 희망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의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미술관의 명칭의 문제에 들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정부는 이건희 컬렉션이 수집되는 과정에 대한 평가, 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공공문화시설의 공공성에 대한 판단, 컬렉션에 대한 조사와 연구 과정을 무시한 채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부지로 선정된 송현동이나 용산의 경우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공유지이고, 건립이 될 경우 수천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될 중요한 사업이 되라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판단은 아무런 고민과 철학 없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위대한 삼성의 은혜를 받는 것이니 괜찮은 것 아니냐의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있으면 누구나 국가 공공시설에 이름을 붙여도 된다는 건지, 아니면 소장품의 가치가 몇 조 이상인 경우에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인지, 문화재와 미술품의 가치를 금액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기증 절차의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건희 컬렉션 활용 방안 수립 계획을 통해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해 7명의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1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보급 문화재를 포함하는 23,000여 점에 달하는 컬렉션을 단 7명의 전문가가 1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일까요? 당연히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공개되지 않았고, 별도의 공개적인 의견 수렴 과정도 없었습니다. 전문가 7명의 면면을 봐도 이들이 정말 이런 국가적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주로 문화예술계, 그 중에서 미술계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고, 대학 교수를 비롯한 문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전문가 중심주의, 탑다운 방식의 결정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의 연관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사진 한번 또 들까? 이재용 부회장은 86억의 뇌물 공여 및 횡령 이재용 회장은 86억 원의 뇌물 공여 및 횡령 범죄를 저지른 국정농단의 주범입니다. 그러한 범죄자를 단순히 통큰 기부를 했다는 이유로 사면한다면 애초에 법이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안 그래? 게다가 이건희 컬렉션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집된 것인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07년 당시 삼성그룹의 법무팀에서 활동하던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통해 삼성이 거액의 비자금을 이용해 다수의 미술품을 무더기로 구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작품의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즉, 범죄를 저지른 자가 부정한 방식으로 수집한 작품을 기부함으로써 국가의 면죄부를 받는 과연 21세기에 가능한 일인가 싶은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회에 환원하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떠한 부정 방법으로 그 돈을 모았던 용서가 되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공공성과 중장기적 국가정책, 국민의 권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삼성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을 얻어 목숨과 건강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들은 아직도 사과를 받지 못했고 지금도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건희라는 이름이 들어간 공공미술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상 뭐냐면이었습니다.